안녕하세요. 폴라이브 시즌2 진행자 강폴 강현욱 경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죠. 바이오로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화목한 일들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안녕하세요. 경찰청 폴라이브입니다. 영화 극한 직업의 유명한 대사죠. 오늘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우리 마약 경찰관들, 마약 수사관들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봤는데요. 두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남욱 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엄설아 경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프닝으로 멘트 했었는데 극한 직업 혹시 보셨어요? 아, 네, 보셨겠죠? 재밌게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요? 일단 영화에서는 이렇게 경찰관 분들이 마약을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경찰관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놓고 잠복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없고요. 영화적인 측면에서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잠복을 하는데 마약 범죄가 이제 그동안에 인식상으로는 대외에서 많이 벌어지는 그런 범죄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남일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좀 체감이 되시겠죠? 더 마약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저희가 19년도부터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이 경찰의 인원만 10,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많이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해보니까 너무 이미 주변에 조금 흔하게 퍼져 있고 잡혀오는 피의자들 중에서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서 빠져들어가지고 잡혀오게 된 경우도 많이 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지금 우리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 우리 경찰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선 마약 사범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개화기를 맞은 양귀비랑 그 다음에 수학기에 맞은 대마 불법 재배를 4월부터 7월까지 강력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집중 단속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 집중 단속 성과가 좀 있어요? 네, 지난 이제 4월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저희가 1,427명을 검거하였고요. 작년 동기 1,192명 검거 대비해서 19.7%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양귀비꽃이 마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양귀비 공연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양귀비 중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단속용 양귀비가 있어요. 꽃이 너무 예쁘니까 관상용으로 불법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농어촌 노인분들이 의약품이 부족했던 시절에 배앓이나 진통에 효과가 있는 화초로 쓰인 것을 알고 그렇게 재배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귀비가 단속용이랑 비단속용이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조금 비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꽃을 보시면 단속용 양귀비 같은 경우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비단속용인 양귀비는 개 양귀비라고 합니다. 주로 진한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속용 양귀비 같은 경우는 털이 없고 매끈한 반면 개 양귀비는 전체에 털이 있어서 육안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은 국가수 정밀 감정을 받아봐야 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설아 선생님께서 계신 우리 강원경찰청 마약수사관에서 양귀비를 만주 이상 적발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대부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텃밭이 많은데요. 그런 데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강원청에서도 작년에 양귀비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한 66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총 3만 주가 넘는 대마와 양귀비를 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귀비 단속할 때 뭐 황당한 뭐 그런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그 단속용 양귀비가 텃밭에 심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식사를 하려고 상을 차리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밥상 위에 양귀비 잎을 씻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양귀비 쌈을 싸먹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속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귀비 실제로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반찬으로 또 집중 단속 중인 저희가 이제 그 대마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대마의 경우에는 보통 건초로 보셨을 분들도 이제 많을 텐데요. 대마초 같은 경우에서는 1m에서 2m까지 성장을 하고 잎은 보통 3갈래에서 10갈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마는 삼배를 짜는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줄기의 섬유를 삼배의 재료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잎과 꽃이 대마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잎과 꽃에는 그 THC라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귀비나 이렇게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게 되면 혹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면 마약류관리법 제16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교육님 평소 일반인들이 그 마약류 범죄를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마약류 범죄 신고하시는 분들이 익명을 또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범인이나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서 검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신고 보상금을 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마약류 범죄 근절에 여러분들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돼요? 신고 어떻게? 양귀비나 대마 불법 재배 또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은 국번 없이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신고를 해주시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범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내성과 금단 증상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마약류를 복용을 하면 인체에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양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어요. 양을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을 하게 되면 참기 힘든 금단 증상이 발생을 해서 다시 손을 대게 됩니다. 과거에 마약을 했던 어떤 도취감을 갈망해서 다시 찾게 되고 그런 의존이 생겨버리면 재범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서 아예 대면에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던지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 또 던지기. 영화에서 저도 던지기라는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던지기가 뭐예요? 아예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두면 시간차를 두고 가져가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성범죄에 또 약물이 사용되는 그런 사건들도 빈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약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약물 이용 성범죄의 그 특징 대부분은 그 상대방이 약물을 이제 몰래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성범죄에 사용되는 약물은 보통 수면제, 신경안정제, 그다음에 물뽕으로 잘 알려졌죠. GHB. 그 다음에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가 있고요. 이런 약물들은 아무래도 진정 효과가 강하고 단시간 내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좀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엄선환 경사님께서도 그 청소년들한테 좀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강폴님 혹시 살 빼는 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식욕 억제제 같은 것들 없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공부 잘하는 약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ADHD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식욕 억제제 그리고 ADHD 치료제 이런 전문 의약품들은 항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마약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구입을 하신 다음에 정량을 복용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나 SNS에서 불법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약수사 또 경찰을 또 대표를 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강폴님과 엄설아 경사님과 이렇게 함께 촬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마약류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단순 호기심에 의해서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자수하게 되면 형사처분에 참작이 되고 치료 기회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약했을 때 좀 자수를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찰은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언젠가 우리나라의 불법 마약이 사라지는 그런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두 분께 정말 많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라이브 국민과 함께 마약 범죄 근절 화이팅! 감사합니다.